안녕하세요. 선해갈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장래혁 교수님의 강의 맨발 걷기가 도파민 중독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편입니다. 앞선 영상이 도파민의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 영상은 맨발 걷기를 메인 주제로 하여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역시 우역의 힐링TV에 게재되었던 것인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편집하여 게시합니다. 먼저 강의 영상을 들으시고 제가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강의와 연결이 되는 앞부분의 강의를 아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일종의 보상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쁨과 희열감을 주는 뇌의 선물 같은 물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중독, 숏폼 시대에 노력과 대가 없이 도파민 분출이 너무 쉽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해야 하는 뇌가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뺏겨서 뇌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에게 들어온 정보가 차지하는 도파민 중독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되돌리기 위해서는 나의 뇌를 깨우쳐 내가 다시 뇌의 주인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맨발 걷기가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듣겠습니다. 중독. 네. 엄밀하게는 정보 중독이에요. 정보 중독. 정보와 사회니까. 정보 중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네. 많은 현대인들이 네. 제정신이 아니다. 조금 뇌 교육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의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 중독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브레인의 주인 자리를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꿰차고 있는 거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의 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과 빠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게임 자체가 중독은 아니죠.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중독이 되는 거지. 게임 자체가 뭐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 어떤 친구는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프로게이머도 나와요. 그런데 프로게이머에 대한 뇌 연구를 보면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이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한. 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뭐 목표나 변화를 만들고 싶으냐에 대한 거. 근본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있느냐. 내가 이 게임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 게임을 하게 만드느냐. 그 의사결정의 시간, 공간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 그래서 이걸 뒤바꿔 얘기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한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이 정확하다. 근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하면 이제 좀 도움이 될까요? 하나는 예를 들면 맨발 걷기를 하실 때도 제 집 주변에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잘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맨발 걷기를 신발을 신고 그냥 이렇게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처럼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좀 약간 바뀌었죠. 맨발 걷기를 한다는 얘기는 맨발과 그 바닥, 흙과 땅 접촉했을 때의 그 발에서 전해오는 느낌, 그 느낌을 나의 의식이 알아차리게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어떤 느낌이 있다, 뭔가 순환이 잘 일어난다, 뭔가 뇌가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런 거를 계속 몸에 집중하면서 걸을 때 필링, 내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알아차린다는 건 발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등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면서 걷는지 just walking, 그냥 걷는지 이 차이가 뇌의 주인으로 가져가는 훈련이 되겠죠. 이거를 일상에서 몸의 감각을 깨우면서 하는 게 시작일 거예요. 그럼 몸의 감각이 깨어나면 모션,
그럼 이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이모션. 네. 이걸 이제 영어로 감정이라고 하죠. 이모션.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보통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 영역에서 출발한다고 오늘날 과학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몸의 변화를 보다 쉽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감정의 출렁임을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몸의 상태를 알고 감정의 상태를 알면 나의 의식 상태의 변화를 이제 쉽게 알아차리죠. 이게 결국은 뇌의 주인으로 가는 하나의 좋은 훈련법으로 봐야 됩니다. 네. 맨발 걷기의 핵심은 동양적 사고냐 서구적 사고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싱 개념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맨발 걷기는 엄밀하게는 어싱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구적 관점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이렇게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차원에서 지극히 네. 생물학적인 인체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동양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왜냐? 인체 총사령탑은 뇌입니다. 네. 맨발 걷기가 어떤 접지 개념이 아니라 뇌, 마음 기제의 총사령탑인 뇌를 깨우는, 그리고 네. 그 핵심인 항상성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래서 좋은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갖게 하는 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뇌를 잘 운영하게끔 네. 만드는 아주 좋은 훈련이죠. 네. 네. 지극히 흙을 밟지 않는 시대. 네, 지금 아이들은 흙을 밟지 않는 세대라고 네. 하는데, 네, 이 맨발 걷기가 그런 걸 되돌리는 좋은, 또 도파민 중독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시대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돈도 네. 안 들고. 네네. 정보화 시대는 최근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의 뇌의 메인 이 구조와 기능은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뇌 바깥의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뇌 바깥의 세상에 들어오는 자극이, 그 강도나 자극이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네, 그러면 뇌는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럼 바깥의 환경에서 가장 바뀐 게 뭔가요? 빛이 24시간을 밝히는 인공 불빛이 생겨서 이 생체 시계를 교란한다는 네. 거. 그리고 뇌로 안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에는 안 움직이고 바깥은 인공 불빛이 밝혀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엄청난 교란을 만들게 되고, 그 교란이 인간의 뇌의 생명 중추 기제의 항상성을 교란시키고 보다 쉽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SNS 시대에 도파민의 베이스라인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 모든 게 브레인 이즈 코디네이터, 조절자로서의 뇌 기능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뭐 많죠. 제정신이 네. 아닌. 네. 네, 지금 나의 의사결정이 네.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지,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나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건지 못 알아차릴 만큼, 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쉽지는 않은 세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네.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네. 흙길을 걷게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냐 아니냐로 사실은 좀 평가가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흙을 밟습니까? 밟지 않습니까? 네. 가장 연령이 높은 층, 네. 가장 낮은 층, 네. 가장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아이들과 두뇌 발달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위층은 이런 게 너무 필요하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우리 맨발 걷기와 또 도파민,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지난번 영상을 듣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는 맨발 걷기의 핵심은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발이 흙과 접촉했을 때 발에 전해져 오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면서 걸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것의 주체는 발이 아니라 뇌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고등의식입니다. 느끼면서 걷는 것이 뇌의 주인이 되는 좋은 훈련법이 됩니다. 느끼면서 걸어야 감각이 깨어나고, 감각이 깨어나면 감정의 출렁거림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뇌의 주인이 되는 좋은 훈련법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감정이 마음이 아니라 신체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체의 영역인 맨발 걷기를 느낌에 집중해서 걸으면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이 출렁이고 그러면 내가 뇌를 깨우고 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는 뇌의 주인이 되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맨발 걷기의 핵심은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뇌를 쓰는 것이고 뇌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인체의 마음 메커니즘의 총 사령탑은 뇌입니다. 맨발 걷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책임자인 뇌를 쓰게 하고 깨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뇌의 항상성을 되돌리고 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쉽게 도파민 중독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뇌는 변한 게 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정보화 시대가 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우리의 뇌는 심하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게 조절자로서의 뇌의 기능을 붕괴시킵니다. 이런 상황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과의 교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자연과의 교감을 회복하는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맨발 걷기는 아이들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좋은 유치원은 흙을 밟게 하는 유치원이냐 아니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이제 삶을 막 시작하는 아이로부터 삶의 내리막길에 있는 고령층까지 모두 해야 합니다. 이로써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장래혁 교수님의 맨발 걷기가 도파민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강의를 2번에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강의와 해설 영상을 통해 도파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와 관련된 맨발 걷기의 좋은 메커니즘, 즉 도파민 항상성을 지켜주고 우리를 뇌의 주인으로 되돌려주는 맨발 걷기 능력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맨발 걷기 방법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